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잠깐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긴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뭐 힘겨루기가 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자금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혹은 종목 자체의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미국 쪽에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부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일단은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고 있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와 같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 하향 가능성에 대한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뭐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이제 실적이 크게 잘 나오는 시기를 거쳐야지만 한 단계 레벨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오늘은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연휴로 들어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연휴가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절과 중추절이 이어지면서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엔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약하죠.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현재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인지 2시 50분 넘어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자체가 매도로 잡힌다라는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내일이랑 모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긴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현금 비중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연휴 이후에 연휴 기간 동안 뭐 미증시가 셧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연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현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동안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실질적인 수치로 따져보자면 자동차 쪽이 그나마 나은 편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말이 되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법도 한데 그게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방망이를 짧게 쥐고서 타이트한 대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수는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J CGV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25%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72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젠을 살펴보겠습니다. 18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12,8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OCM 생명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은 22%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3,1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큐레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9% 넘게 빠집니다. 17,720원의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스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과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엮이는 종목입니다. 7% 넘게 빠지면서 66,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CJ CGV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티켓값은 올랐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라는 우스갯소리가 좀 감돌고 있습니다. CJ CGV를 되살리겠다는 CJ의 노력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상증자 신주의 신규 상장을 앞두고 권리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은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현재 뭐 유상증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담감, 뭐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에 앞서서 이제 권리매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매도의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돌아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살짝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CJ CGV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아센디오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OTT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극장 사업과 관련돼서 OTT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서 OTT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극장 사업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CJ CG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치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CGV 같은 경우도 OTT 업체들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극장에서 OTT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수익성이 높은 그 4DX라고 하죠. 그 컨텐츠에 대한 비중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어쨌든 이 극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게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매도의 겁을 먹은 물량들이 또 투매로 나오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더 가파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CGV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지만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투매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떻게 보면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모레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도 뭐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듯이 기업들도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데 그 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업인 극장사업 쪽에서 상반기 때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CJ-CGV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극장주기 때문에 뭐 탄력적인 V자 반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버텨내면서 저점을 다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극장 관련주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하기 시작하면 투매 물량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타이트하다라기보다는 좀 지켜서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지키고 뭐 2주나 3주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뭐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1주, 2주 정도는 텀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지금 지정드릴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거겠죠. 이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대응 후에 한 달, 두 달 기간적인 조정 시기를 좀 보고서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5,000원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CJ-CGV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지금 손절을 하신다면 5,000원에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시큐레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락은 IMM 인베스트먼트가 주식을 장내 매도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또 다른 악재 요소도 있을까요? 네,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뭐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게 신규 상장주들의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보호 예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연의 가치보다 조금은 있어 보이게끔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개업한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개업을 하는 것처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는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데 좀 실질적인 가치보다 약간 좋아 보이게끔 꾸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큐레터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상장되는 기업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붕 뜨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의무 확약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2대 주주, 3대 주주라고 보여져요.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39만 주를 장내에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들 입장에선 수익이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주가의 성장성이라든지 현재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이들이 판단했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를 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가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있습니다. 현재 39만 주를 매도했고 여전히 2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 역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아까 전에 계속 살펴볼 때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올해 8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그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저점을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CJ CGV도 마찬가지고 이 주가라는 게 이론처럼 딱딱 들어맞는 경우보다는 올라갈 때는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좀 더 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큐레터에 대해서는 하단 라인을 좀 이탈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거를 18,000원 이상에서 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17,500원 선까지는 우리가 한번 봐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장후반부에 17,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좀 아쉽지만 손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7,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버티자입니다. 버티자인데 여기서 이 버티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앞으로 주가의 우상향이 기대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발적인 반발 매수를 기대해서 우리가 조금 버텨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손절가는 17,500원. 오늘 장 후반까지 좀 버텨주게 된다면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해져 버렸지만 17,5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서 2만 원으로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텨본 다음에 만약에 종가상 가격대가 좀 지켜지면 하루 이틀 정도의 되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지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시큐레터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7,5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조금 손절하는 전략을 취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함께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본업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철강 사업 쪽은 어떨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너무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악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하향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6월 달에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 전망치에서 추가적으로 하향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스틸리온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포스코 쪽에 대한 2차 전지 메리트가 너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같이 약간 휩쓸려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철강 쪽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도금 강판이나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고 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있는 도금 강판이나 컬러 강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아기자기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에서 너무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지금 현재 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8% 중에서 한 80% 정도는 한 6% 정도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약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량도 가장 많고 철강 쪽에 대한 입김이 가장 센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 4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철강에 대한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죠.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 쪽에서는 철강을 감산하면서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미국 쪽과 중국 쪽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철강 쪽에 대한 메리트는 중국 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강에 대한 감산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철강이 계속해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재건 쪽으로도 이 철강제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마감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자동차 업종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자동차 업종과 철강이 또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철강 쪽은 거기에도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엮여서 하락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스틸리온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나 2차 전지 분위기와 맞물려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뷰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자 전략으로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버티자 의견입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만 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전체 시장 자체에서 매매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손절을 하신다면 6만 원, 목표 주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공략을 해주신 HD현대건설기계는 지금 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시장 흔들리면서 같이 좀 주가의 부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망가지는 수준도 아니다. 여전히 20선 이평선을 딛고 다시 한번 등락을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번 일단락이 되고 나면 HD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열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은 입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고 건설기계 주 전반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18일에 공약을 해주신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HD가 붙은 종목인데 지금 4%대 수익률이 좀 보이고 있어요. 수익률이 사실 두 개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종목 역시도 보유 관점이 유효할까요? 네, 제가 아까 좀 얘기하다가 헷갈렸던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HD 현대건설기계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9월 초반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뭐 3, 4거래일 정도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구간이 주가의 저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좋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10월 이후 10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앞으로 주식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냐 보다는 내년 실적이 얼마나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눌리면 눌렸을수록 접근을 더 해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눌리면 눌릴수록 더욱더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변압기도 사실 전반적으로 해외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등도 더 시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데이터 지표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초대형 쪽에서의 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수요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굉장히 다방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면은 26년, 27년까지 수주가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초대형 쪽에서의 그렇게 탑 티어는 아니에요. 한 네. 세컨 티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이 뭐 생산 설비를 확장을 하겠다. 그 뜻은 일진전기도 앞으로 생산 설비를 계속 투자를 할 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낸 것에 더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 전반적인 변압기 섹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변압기 섹터를 좀 차이를 줬을 때 초대형 쪽이 있고 소형 쪽이 있어요. 근데 네. 단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은 초대형 쪽. 그리고 앞으로 사이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초대형 쪽에 대한 룸이 조금 더 크게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소형 네.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 단가는 초대형 대비했을 때 조금 낮긴 해요. 조금 낮긴 하고 상승에 대한 추이도 조금 낮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초대형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대비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재룡전기라는 기업인데 소형 쪽에서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좋은데 영업이익률이 2분기 40%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지금 뭐 소형 같은 경우는 실적을 굉장히 잘 내비치고 있고 초대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변압기 산업으로 봤을 때 아무거나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사업 전반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2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그리웠던 한국이라고 주셨네요. 한국에 좀 잘 오지 못했었나 봐요. 네,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네. 네, 한국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셔서 이번에 오랜만에 돌아오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바로 중국인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래. 테마 자체를 이제 중국 소비주 쪽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흐름도 보면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버티고 있는 쪽이 중국 소비재 쪽입니다. 물론 오늘에 대한 모멘텀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쪽에서 중국 경기주,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벤트적인 면모로 봤을 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화장품도 있고 면세, 뭐 항공 이런 쪽도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저희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네. 하지만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 국경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국인들이 무엇을 사가는지 혹은 네. 어디에 방문했는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이제 송편 먹으면서 있을 때 네. 뉴스 보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무엇을 샀다 혹은 어디에 갔다더라 이런 내용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뉴스가 화장품을 얼마나 샀다더라 혹은 두 번째로는 성수에 갔다더라 더 현대에 갔다더라 네. 무엇을 얼마 썼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쪽은 화장품 그리고 면세 쪽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쪽이 카지노 쪽입니다. 아무래도 무비자 쪽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쪽으로 좀 한정해서 보게 된다면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네.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나오고 나서부터 오랜만에 한국에 오는 거다 보니까 네. 실제로 돈을 많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전 대비했을 때 돈을 많이 안 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국 전체 인구로 보면 14억 명이고 네. 해외로 나가는 인구수를 좀 추려본다면 10%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1억 4천 명이 나가는데 네. 그 10%의 인구가 해외에 나갔을 때 과연 돈을 안 쓸까? 일단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돈이 있다는 것이고 두 네. 번째로는 오랜만에 한국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 제품이란 것에 대해서 고가 제품, 프리미엄 네. 제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흐름을 가져본다면 한국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중국 소비재, 대표적으로 화장품, 혹은 뭐 밥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한 달 전에 좀 테마가 돌았죠. 네. 그렇죠. 혹은 뭐 네. 그런 쪽에서의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과 면세 쪽 먼저 보시고 카지노로 넘겨갔다가 다시 또 이제 밥솥까지도 연결되는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섹터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면세 쪽을 가지고 왔는데 네. 흐름을 봤을 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화장품의 실적이 먼저 반영되기 전에 면세 쪽에서 한 번 더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사후 면세점 쪽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대행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사게 된다면 이미 세금이 제한 금액에서 사는 거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CJ 올리브영이라든지 혹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세금이 포함된 물건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환급해 주세요 하는 쪽이 세후 면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의 점유율 국내에서 1위입니다. 특히 뭐 인바운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업의 매출의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2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네. 이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중국 단체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관광객들의 수요만으로도 이미 숫자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게 됐을 때 이 기업의 실적은 얼마나 더 높아질까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하반기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 2019년도에 이미 수수료의 매출 절반이 중국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중국인들이 이번에 단체 관광이 되는 거긴 한데 사실 또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못하게 하면 뭐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소비 수준도 저희가 따져봐야겠죠.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이 조금 더 높은지도 궁금하고 가격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환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큰 손입니다. 네. 네, 다른 관광객들 대비했을 때 금액 자체가 거의 3,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최근 트렌드가,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트렌드가 기존에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면세 쪽에서만 쇼핑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올리브영이라든지 혹은 개별 소매 쪽에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세후 면세점에서에 대한 세금 대행사 쪽에서의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네, 잡아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지금 뭐 거의 9월서부터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국경절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00원 정도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죠. 0.51%의 내림세 보이면서 2,495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보다도 더 많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840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물량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기관의 매수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2억 원 정도를 담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역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네. 특히 뭐 미국 쪽에서의 뭐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9월에는 추석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뒤로 갈수록 관망을 해야 해요. 이런 심리가 오늘 증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특히 상승 종목수 대비했을 때 하락 종목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섹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도주가 부재하고 있는 흐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20만 원대,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점, 그뿐만 아니라 영국 쪽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Q단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전반적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2차 전지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하락폭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네. 올랐던 종목군들 봤을 때 앞서 이야기를 한 중국 소비재 쪽 혹은 정치 테마주가 네.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체감상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재야 뭐 그동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총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쪽으로 얽히게 되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진 않고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엔터 그동안 뭐 피크아웃 올해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10월부터에 대한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발을 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긴 명절을 앞둔 우리 증시 월요일 장부터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승한 업종이 5개 업종에 불과하네요. 일단 운수장비 업종은 그래도 0.94%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전기가스업이 빨간불이 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는 사실 2%대 약세를 보였지만 오락문화 업종에서는 2%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업종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실 오늘 장을 이렇게 마감했지만 2거래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절 앞까지요. 그런 만큼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지 한번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증시는 명절 후에 반등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종목 수는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쉽지 않은 반등, 경계감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번 명절이 너무나도 깁니다. 6일 연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명절 이후의 거래를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사실 이 거래를 남은 동안은 관망세를 보이자라는 의견이 점차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저평가 종목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계감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는데 팀장님 의견은 이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관망 심리가 점차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도 보면 테마에 대한 장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벤트에 대비했을 때 윗꼬리를 더 길게 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나시면 나시는 대로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거기다가 사실 뭐 트레이딩이야 자신 있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흐름이 굉장히 맞다고 보고 있고 현금 비중을 20%라든지 30%라도 확보를 해서 10월 이후의 장에 조금 더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이제 다른데 저평가라고 해서 싼 종목이냐 싼 종목을 고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 나오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월로 가면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잠정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치 나오고 있고 그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기업의 실적 주가 굉장히 저렴하다.
않을까 아니라 이 기업이 하반기에 실적을 내고 내년에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잡아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을 먼저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렇다면 저희 일단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떤 테마 쪽을 좀 볼까요? 내일도 뭐 정치 테마 혹은 중국 소비재 이쪽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정치 테마보단 중국 소비재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아무래도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적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특히 중국 소비재 관련했을 때는 작년에 실적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상반기에 점차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도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별 팀과 같은 섹터를 좀 가지고 오셨네요. 다른 섹터에 좀 확장을 해보면 어떨지 좀 궁금한데 오늘 또 시장에서 저는 살펴보니까 엔터주 쪽에서도 좀 잘 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럼 엔터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엔터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다고 보고 있는데 네.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엔터주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오늘 강한 흐름들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이 두 섹터의 공통점은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낸 다음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너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의 부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유효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저점에 대한 매수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터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JYP 엔터예요. JYP 엔터인데 지금 주가의 흐름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11만 3천 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꽉 찬 양봉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120선 이평선에 딱 맞닿아 있다는 게 조금 네. 걸린다. 아, 이 라인대가 네. 이 라인 120선 라인대를 뚫지 못하면 계속 못 뚫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하루 이틀간의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남아 있잖아요. 네. 그동안의 약세를 좀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접근보다는 10월 이후에 접근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때마다 지금부터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더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8월 관광 통계 발표가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기 네. 때문에 이때 통계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국 소비재가 네.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있어서 확실히 잘 봐야겠네요. 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증시가 쉬면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가 보통 반도체 풍향계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바닥은 확인했고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면서 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왜 이래가 그렇죠.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 4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할 때 재고량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합니다.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CJ, CGV와 시큐레터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을 잡아드렸습니다. 연휴 후에 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국경절은 우리나라보다 더 깁니다. 이 국경절이 임박한 상황에서 큰 손이 귀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대감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종가 베팅할 종목과 같은 섹터를 내일의 승부수로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